글쎄요. 오늘 진짜 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너무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부모가 119에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어허. 우리 딸, 20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 아이고. 자, 다급하게 신고를 하고요. 뒤이어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을 합니다. 어허. 했더니 이 20대 여성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숨진 이유를 찾아야겠죠? 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숨진 딸이 이 익산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를 나설 때는 굉장히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데요. 어허. 들어올 때는 이 팔다리가 완전히 축 처진 채로 아유, 세상에. 부모에게 업힌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어허. 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9년 6월 15일부터 18일 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 20대 여성이 나왔고요. 군산 금강하구에 머물렀다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허. 왜 그러면 군산 금강하구에 갔느냐. 네. 이 부모가 딸에게 귀신이 쓰였다 하면서 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무속인과 함께 주술 의식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파트를 나설 때는 저렇게 멀쩡했는데 뭔가 그 금강하구에서 주술 의식을 행한 이후에는 완전히 축 늘어진 채로 엎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주술 의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강성신 변호사님 지금 21세기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런 주술 의식을 왜 한 걸까요? 그리고 무속인과 부모가 어떠한 관계였나 이러한 좀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 알던 사이도 아니에요. 아하. 미리 알던 사이도 아니고 평소에 이제 딸한테 귀신이 쓰였다고 부모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한 건데 네. 이제 병원에서 우연히 이제 무속인을 만났나 봐요. 아하. 그래서 주술 의식을 부탁한 겁니다. 아하. 부탁해서 이 무속인이 주술 의식을 시행을 했는데 네. 심지어 이 무속인과 부모가 딸을 잠도 재우지 않고 세상에. 나흘 동안 주술 의식을 했습니다. 나흘 동안요. 그리고 무속인과 부모는 그만하라,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딸의 비명을 외면했고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딸의 손과 발을 꽁꽁 세상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결박한 후에 뜨거운 연기를 쬐게 해서 흡입 화상을 입게 했고요. 뭐야, 진짜. 이 숨진 딸은 호흡기와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귀신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며 목을 옷으로 조르는 행위들 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여러분 믿기세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주술의식이라고. 그런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김은배 팀장님 사건이 일어난 건 6월인데 왜 이제야 이게 알려지고 그런 겁니까? 일단 이 사건이 주술에 의해서 그 무슨 종교의 행위하다 한 겁니다. 근데 사체가 발견이 되면은 부검을 하는데 아하. 부검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아하, 네. 그런데 부검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거기에 약국물이라든지 사망 원인을 따지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하. 그 사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4개월이 걸린 것이지 네. 부검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4개월이 걸렸는데 네. 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모 종교단체에서 이게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소리치게 되면은 귀신이 나간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 더 했건 같은데 어떻든 경찰에서는 시간을 늦춘 게 아니라 하하. 그 국가에서 감정 때문에 시간이 늦은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 사망 원인으로요. 주술 의식에 사용되는 경면 주사라는 게 의심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김은미 팀장 경면 주사라는 게 대체 뭐예요? 경면 주사라는 건 주사가 아닙니다. 그건 아하. 광석 물질인데 아, 주사가 아니에요? 예, 아. 광석 돌인데 요거는 본초 광목에도 사실 약을 쓰는 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정신병이나 경련에 쓰고 있는데 무속하시는 분들이 그 색깔이 빨간 돌이거든요. 네. 그거를 몸에 바른 거죠. 아. 그러니까 실화약으로 썼는데 요거는 돌입니다. 부적 쓸 때 쓴 빨간 물질 그게 경면 주사군요. 예, 아. 그 안에 수은하고 유황이 들어있죠. 수은이 아하, 들어있죠. 네. 거기에 보니까요. 수은 중독. 거기에 아마 금속 물질이 들어있나 봐요. 수은 중독과 연기 흡입, 호흡 곤란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는데요. 화상 부위에 앞서 부적을 쓸 때 쓰는 빨간 거 색깔 있잖아요. 그게 중금속이 들었나 봐요. 그거를 발라서 경면 주사를 화상 부위에 발라서 수은 중독. 여러분 수은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연기 흡입, 호흡 곤란 등 복합적 원인의 질식사.
지금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이 무속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다 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행위를 할 당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하. 같이 있었고 네. 심지어 이 사망한 딸이 20대 여성이에요. 근데 20대 여성이 흡입 그 화상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뤘는데 진짜 얼마나 그럼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이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이 흡입 화상으로 인해서 뭐 기도라든지 식도가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속인과 부모가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둘 다 법적 책임을 당연히 피하기는 어려울 아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주체는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아하. 뭐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용역을 받은 대로만 했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뭐 이게 상해치사가 되느냐 살인이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요 이게 반드시 살인죄라는 건 살인의 고의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어도 살인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요? 과연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무속인이 이러한 행위를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결박한 상태에서 했을 때 과연 사망의 고의가 없었을까? 아하. 네, 저는 이러한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로. 의구심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부모도 또 연관된 건데 사실 이게 존속살해죄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 좀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을 하는데 또 비속살해죄는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지. 당연하죠, 이거는요. 네. 김동철 원장님. 부모 맞아요? 부모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말 귀신을 잡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귀신이 아니냐 그러네요. 하는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맹신 심리라고 그래서 하나의 몰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살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까지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임방글 변호사님, 무속인은 정말로 이런 행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 몰랐을까? 아니, 그리고 나흘 동안 잠을 안 재운 자체 고문이잖아, 고문.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술 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다는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잠을 안 재우고 묻고 뜨거운 김을 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을 조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행위가 위험한 행위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아까 잠깐 살인죄를 언급해 주셨지만 살인의 고의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주술 의식의 목적이 이 20대 여성을 뭔가 이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귀신을 쫓는 데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이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사망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예견할 수는 있지 않았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에 넘어가서 치사까지 해서 이 그러니까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상해치사로 의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과연 재판에서 어떻게 이 선고가 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